안녕하세요. 이번 함께 있다 특별전 기획을 맡은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 임태영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전통 생활관습 중 최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전시 해설은 서경덕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옆에서 좀 많이 배우려고 오늘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함께 둘러보실까요? 네.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어떤 걸 어떻게 먹어왔는지를 조명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증보살림경제, 교합총서 등과 같은 유명한 조리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 조리법이 침체, 즉 김치, 그리고 장 담그기, 그리고 술 담그기, 그리고 떡 만들기, 이 네 가지가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책들을 좀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이 고서적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뭐 사람들에게 그죠? 예전부터 우리가 이런 문화생활을 해왔다라는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역사성이 얼만큼 있는지, 얼만큼 지속이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게 이 음식 디미방이 1670년경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어진 책이고 저쪽에 보시는 동국 세시기가 1800년대에 만들어진 책이어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름엔 장을 담그고 겨울에는 김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성에서 한 해 안에 가장 큰 행사다, 가장 큰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그 역사성도 볼 수 있죠. 제가 딱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그죠? 김치가 파우치에서 유래했다. 전혀 다른 음식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황보시보라든지 그들과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박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때 이런 문헌을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편집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방금 들더라고요. 네. 이 조리법을 보시면 시대별로 재료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파오차이와 만드는 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조리법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배추뿐만 아니라 배추 이전에 어떤 것으로 김치를 담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활용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을 좀 찍어서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김치존으로 이동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가시죠. 이번 특별전은 음식 문화가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 음식 문화 속에 담긴 공유 방식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2부는 시간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김치 담그기랑 장 담그기를 모아봤는데요. 김치는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 음식입니다. 그렇죠. 이 공간에서는 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리 도구와 그리고 재료, 그리고 김치 과정을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강원도 지방에서 김치를 보관할 때 썼던 나무 김치독을 함께 전시를 해서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김치독입니다. 옹기를 구하기 힘든 곳에서는 나무를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김치를 차곡차곡 저장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저거 재밌네요. 강원도 지방이다 보니까 김치독을 나무로 만들어서 저렇게 외부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런 거 보면 그죠? 저희가 10대부터 80대에게 김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 가시죠.
김치담그기는 2017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될 당시에 이제 오랜 역사성과 김장 문화가 가지고 있는 협동과 나눔의 정신, 그리고 국민 전체가 만들고 먹고 향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인터뷰 영상은 그 중에서도 김치담그기가 가지고 있는 전승성을 조명하고 싶어서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경덕 교수님을 만났는데 안 물어볼 수 없죠. 뭔데요?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김치가 어떤 거세요? 배추김치. 그럼 언제 가장 김치가 먹고 싶으신가요? 해장할 때. 그 대답은 제가 또 예. 기대하지 못했던 네. 대답이네요. 왜냐면 해장, 그죠? 무슨 국물이랑 이렇게 라면을 같이 먹든지 간에 네, 김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교수님께 드린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길거리에서 시민분들에게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80대까지 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가무형문화재인 걸 알고 계셨는지를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저 배추김치 제일 좋아해요. 저도 배추김치 좋아해요. 저는 파김치를 좋아해요. 배추김치. 그냥 총각김치 좋아합니다.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시원한 김치 이런 거? 분식 종류 먹을 때 김치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갔을 때요. 느끼하니 닉는 거 기름기 많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김치를 먹어야 돼. 고기만 못 먹고. 그 외갓집에서 외할머니랑 외삼촌이랑 다 모여가지고 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집에서 김장해요. 친척분들 다 오셔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여서 김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300포기, 400포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딸하고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데 친정엄마랑 같이 해요. 보통 배추는 한 30포기 이상 정도 해요, 대략. 집에서 해요. 딸들이랑 한 3명 정도. 시골에 가서 올케하고 같이 해요. 한 100포기 이상 될 것 같아요. 한 100kg 정도, 한 50포기. 나 혼자 해요. 딸들은 그냥 얻어먹어.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김치 도구로 항아리에서 보관을 해요. 안 묻어요. 밖에 있어요. 김치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요. 김치 냉장고에 하죠. 옛날에는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었어요. 묻고 뒷뜰에 놓고 다 그렇게 했지요. 지금은 그냥 김치 냉장고. 거기다 저장하지. 엄마이다 보니 애기들 먹이고 싶어서. 또 사먹는 김치는 우리가 직접 담은 김치보단 맛이 없는 것 같고 담아야만이 맛도 있는 것 같고 마음도 편한 것 같고 1년 먹는 농사. 1년 농사예요. 보관해서 1년에 온 식구가 다 1년도 먹고 사는 거야. 이거 해가지고.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I didn't know about it. I guess that I always thought about kimchi when I was thinking about Korea, but I didn't know that it was like an heritage. 아니요, 몰랐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네. 방송에서 보고 알았어요. 많이 먹으니까? 한국의 전통 음식이니까 맛있으니까. 그게 김치를 담글 때는 시골에서 서울에서도 이게 잔치요, 잔치. 식구가 전체 모여가지고 또 담고 먹고 또 가져가고. 장담그기는 2018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의 효능뿐만 아니라 장에 발효되는 그런 과정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 혹시 네. 김치에 이어 장도 네. 담그셨을까요? 당연히 담그죠. 어, 집에서 어머님이 다 담그셨어요. 네. 그럼 간장부터 간장, 고추장까지. 고추장, 된장, 네. 청국장. 청국장까지. 예,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해오시는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제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초석이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장을 만들 때 혹시 기릴도 받아서 메주를 쑤셨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달력을 보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 하는 날이다 네, 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 길이에 맞춰서 네, 네. 하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로부터 이제 장을 담글 때는 기리를 받아서 그 좋은 날에 이제 메주를 만들어서 장을 담갔고 그리고 또 왕실에서도 장고라고 하는 장독대도 두고 그리고 또 사홍원이라고 하는 장을 관할하는 그런 관청도 둘 만큼 이야. 또 장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집에 장독대도 굉장히 많으셨겠네요? 엄청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가족이 많아서 단독주택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앞마당이 넓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김치도 항상 거기서 담갔어야 됐고 그래서 장독대가 되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도 장독대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메주도 항상 매달아서 걸려 있었죠. 네, 걸려 있었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팔이나 이렇게 오면 제가 어렸을 때 네. 이렇게 쫓기도 하시고. 그럼요. 예. 네. 그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메주를 이제 걸어서 말리는데 필요한 자연 환경들이 있잖아요. 자연 네. 환경 조건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햇빛, 바람, 안개, 이슬 등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제 말려서 건조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자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티브로 저희가 미디어 아트를 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한번 보러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삼부에서는 마음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막걸리 빚기와 떡 만들기를 모아보았는데요.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아우르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막걸리 빚기는 2021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막걸리 빚어보셨나요? 막걸리는 제가 많이 빚어봤고요. 네. 많이 빚어봤고요. 특히 이제 국가무형 유산으로 네. 이제 제정되는 날 네. 제가 수원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걸리 네. 특강을 하면서 막걸리 이제 빚는 그런 과정들도 다 체험해봤고요. 이 막걸리가 예전에는 힘듦을 좀 씻어주는 그런 농주로서도 기능을 했고 제사를 지낼 때 또 고사를 지낼 때도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막걸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간에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 누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막걸리를 빚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쌀 막걸리가 잠시 중단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주세법. 네, 주세법과 주세법.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맞습니다. 이제 쌀 소비량 때문에 쌀 막걸리가 잠시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밀막걸리가 이제 또 나왔다가 그렇죠. 그게 잠깐 풀리면서 다시 쌀 막걸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막걸리를 시음하고 미소 짓는 노인의 표정이 담긴 사진, 앨범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또 막걸리의 역사 속에서 네, 재밌는 것들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마음을 나누러 가시죠. 네. 떡 만들기도 막걸리 빚기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떡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먹고 명절이나 또 제사를 지낼 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음식입니다. 이 전시에서도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과 더불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먹어왔던 일상의 그런 순간 속에서 먹었던 떡과 그리고 떡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이 100일 때 백설기를 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네. 백설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살까지 살아라. 네, 맞습니다. 백설기가 하얀 떡이기 때문에 하얀 떡에는 이제 신성과 청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구에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한번 감상하시러 같이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여전히 우리는 초겨울이 되면 김치를 담그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이렇게 무형유산은 옛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오면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전시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고요. 정말로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뭐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K-무비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어떤 생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럴수록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지혜를 얻어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 문화에 담긴 지속성과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교수님 한 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죠. 마음 안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